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국내 다문화 가정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들도 누구보다 복음에 목말라 있으며 이들을 섬기는 일에 지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민 기자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8.6%가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일자리 문제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이혼 상담이 7년 새 8배나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료 급식과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지구촌 사랑나눔 대표 김혜성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복음에 목말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섬기는 것이 세계선교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 있다면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파송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계선교, 가장 안전한 세계선교가 우리 한국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서울 네이션즈 교회 남양주 목사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교회가 이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남 목사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이라며 인종 차이의 벽을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뛰는 한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 되도록 비록 너의 어떤 민족과 족속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는 그 일에 구미제일교회 함종수 목사도 이날 발제자로 나서 이주민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선교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다문화 가정 문제 대책 세미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사회부가 다문화 가정 선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다문화 4가정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이라크 순위파 반군 이슬람 국가 IS에 납치돼 참수당한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폴리는 프리랜서 기자로 그동안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란을 취재해 AFP와 글로벌 포스트 등의 기사를 기고해왔습니다. 폴리 기자는 2012년 실종돼 지난 20일 IS의 동영상을 통해 살해당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폴리의 부모는 폴리가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신실하게 일해왔다고 밝혔으며 자신들이 폴리를 잃은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IS는 최근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폴리를 납치해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미국인 기자를 납치해 참수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후보로 류태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류 목사는 총무로 당선되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후보자로 확정된 류 목사는 C채널과의 통화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한 이때 교회협의 책임이 무겁다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류 목사는 또 교회협 총무가 된다면 에큐메니컬 운동 등을 통해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 목사는 통합총회 사회봉사부 총무와 교회협 인권위원회 간사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기독교봉사단체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들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최근 9개 회원교단의 교단장과 총무를 중심으로 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무 선출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총무를 최종 선출할 예정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산실로 알려진 기독교 학교들이 국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며 성장해왔기에 그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현실을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8년 설립돼 광주 지역 항일 독립운동에 크게 이바지했던 광주 수피아 여학교. 지난 2008년 11월 학교 신축을 이유로 중학교 구건물이 철거됐습니다. 철거된 건물은 1935년에 지어진 중학교 별관으로 1944년에 전남대 의과대 전신인 광주의학전문학교 강의실로 사용되는 등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철거된다는 소식을 들은 문화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철거 반대 운동을 전개했지만 학교 측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서울 연지동에 위치한 또 다른 기독교 유산,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 YWCA를 창립한 김필례 여사와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 김마리아 여사 등 수많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배출한 정신여학교입니다. 40년 전 정신여중고등학교가 지금의 위치인 송파구 잠실동으로 이전할 당시 학교터를 팔고 오면서 개인 소유물이 됐습니다. 이후 대다수 건물이 헐리고 정신여학교의 흔적은 본관이었던 세브란스관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사기업체가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관은 수피아 여학교처럼 당장 철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보존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무실 등 용도 변경으로 인한 건물 훼손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신여학교 재단인 정신학원은 정부 지원과 재단, 동문회에서 기금을 마련해 문화재 지정과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근대문화유산 등록은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유재산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와의 협조가 얼마나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산실이었던 기독교 학교들, 보존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가 지난 26일 정기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행정보류 확정 논의를 다음 회기로 넘겼습니다. 기하성 실행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행정활동 보류 안건을 다음 실행위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이날 교회협 행정활동 보류를 결정하려 했지만 최근 기하성 서대문 총회가 교회협 총무 인선위원 한석을 양보하고 여의도 총회 소속 이태근 목사가 인선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교회협에 대한 행정보류 결정을 다음 실행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교회협 총무 인선위원 추천 과정에서 교회협이 기하성 총회를 소외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편 이번에 진행된 실행위는 오는 9월 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입후보함에 따라 한기총 임시총회 선거와 겹쳐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회성장위원회가 3세대 부흥운동을 관장하는 지원본부를 신설하고 세대별 선교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대에 맞는 선교정책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내용의 3세대 부흥운동은 예장통합 부총회장 정영택 목사가 교단의 교세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안한 공약입니다. 3세대 부흥운동은 다음 세대와 청장년 세대, 노인 세대 등 세대별로 분과를 나눠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분과에서는 교회학교 살리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 세대 분과에서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장년 세대 분과는 말씀을 통한 영성 강화와 대형교회 분립 개척 운동 등이 전개되며 노인 세대 분과에서는 노인학교 확충 등 노년층을 위한 배움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총회 교회성장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제99회 정기총회에서 3세대 부흥운동을 위한 교회성장운동 지원본부 설치를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기독교 캠프 코리아가 오는 10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이스라엘 휴튼과 국내에서 사랑받고 있는 찬양 사역팀이 함께하는 찬양 축제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캠프 코리아는 10월 9일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서 이스라엘 휴튼과 뉴브리드 찬양팀, 우리나라의 예수전도단과 스캇브레너 레위지파, 헤리티지 등이 참여하는 2014 더 파이어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말씀 선포와 함께 진행되는 페스티벌에는 명신교회 김길 목사와 JGM 대표 다니엘 김 선교사,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 평촌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가 말씀 사역자로 함께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 요소를 즐길 수 있는 매치 타임과 음식을 서로 나누는 오병이어 나눔 시간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기독교 캠프 코리아의 홍순강 대표는 여름 캠프 이후에도 기독 청소년과 청년들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문화라고 생각했다며 여러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통해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생겨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앙겔레스 경신교회 전교인 100여 명이 지난 24일 주일 예배에서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앙겔레스 경신교회 성도들이 사후 각막 기증 등 장기 기증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레스 경신교회는 1996년 서울 로고스 교회가 필리핀 앙겔레스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8차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총회가 오는 29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됩니다. 조화 속에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중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 등 22개국 450여 명의 종교인들이 참석해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논의를 펼치게 됩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다음 달 22일 남서울교회에서 선교사와 목회자를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창조신앙에 기초한 신앙교육과 복음 전파를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인체 설계의 비밀과 노아 홍수의 비밀, 진화론의 역사적 흐름과 그 실체 등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과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이 다음 달 22일 서울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2014 서울 퓨리턴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총신대 서창원 교수와 합신대 이순구 교수가 청교도 신학지도 그리기와 한국교회, 청교도의 교회 이해를 통해서 본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춘천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제주도의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주말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